안녕하십니까. 약공토크쇼 인사가 만사 임금명세서 하편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약국에서 급여를 줄 때 교부해야 될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약국은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직장은 출근과 퇴근이 명확하지만 약국은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무 시간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총 근로 시간 수, 연장 근로 시간 수, 실제 근무 시간 수, 막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 계약서상 근로 시간 수를 기재하는 건지, 실제로 뭐 요일별로 오늘은 몇 시간, 오늘은 몇 시간에서 합산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되죠? 예. 일단은 근로계약서상 예정된 근로시간수를 기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약국 근로계약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 산정임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총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계약서상 예정된 시간을 입력하고 또 근로계약에 예정됐던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도 있고 덜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만 그 부분만 총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에 추가하거나 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 뭐 토요일도 근무한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6시부터 근무하기로 한 거를 뭐 8시까지 뭐 며칠간 더 했다든가 뭐 이런 것만 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기본 원래 계약된 데는 계약된 대로 추가한 부분은 플러스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 외에 더 많이 근무했을 때 그 시간을 추가로 해서 쓰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런데 이 근무 시간은 약국 현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더 근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무단결근처럼 덜 근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달 근무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국에서 임금 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제 가장 어려워하거나 핵심은 월급 중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하고 연장근로수당하고 총근로시간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는 거가 가장 어려울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여 250만 원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로조건일 경우에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약국에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일날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시부터 2시까지는 휴게 시간으로 점심시간으로 한다고 했을 때 법정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니까 40시간인데 평일에는 1시간씩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하잖아요. 휴게 시간 1시간을 빼면. 그래서 평일 총 근로 시간은 9시간.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4시간은 근무하게 되는데 총 이제 평일 날 5시간 해서 토요일 날 4시간까지 합치면 연장 근로 시간은 9시간이 되고 총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49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 9시간 연장 근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10시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면 법정 근로 8시간에 연장 근로 1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법정 주휴수당까지 감안해서 한 달에 월급을 줘야 되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요거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40시간은 계약 기본적인 시간이고요. 법정 근로 시간. 법정 근로. 그다음에 9시간. 이거는 연장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아까 그러니까 평일 날 하루 1시간씩 5시간이고 토요일 날 4시간 9시간. 9시간. 8시간은 뭐죠? 8시간은 40시간을 만근을 하게 되면 8시간에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감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시간 9시간 더하기 주휴수당 8시간
하게 되면 일주일에 줘야 될 임금이고 나누기 7을 하게 되면 하루 기준이 되겠죠. 네. 이거를 곱하기 365일 하면 1년 기준이 되고 네. 나누기 11을 하면 248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한 급여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기본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간은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해당되는 시간이고요. 39시간, 39시간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그 배분치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기본급이 250만 원이다. 그러면 248분의 209가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248에 39가 연장근로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24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기본급은 209시간에 해당되는 게 기본급이고 네. 이제 39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요 계산 급여 명세서 쓸 때 그렇게 쓴다는 거죠. 여기 209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기 그 위에 계산식에서 연장근로 시간만 빼고 똑같이 계산하면 208.454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209시간이 좀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임금명세서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기본급에 아까 표시된 대로 연장근로 수당을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고 공제액은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 공제액을 한 다음에 이제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이런 부분들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약국에서 제일 흔한 그 연장근로 수당 있지 않습니까? 연장근로 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를 시간에 곱한다는 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요 공제금액 따지면서 그 4대 보험 산출 내역서를 요청하는 데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거 근데 보통은 세무대행 하시면은 산출 내역서 보실 수 있나요? 예. 저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단에 조회를 해서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번 5인 이상이다. 만약에 똑같은 경우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뭐가 틀리냐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9시간에 대해서 1.5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68시간이 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배부 기준이 209대 59가 돼서 268분의 209를 기본급에 반영하고 268분의 59를 연장근로 수당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숫자가 복잡해갖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또 분석해갖고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쉽네요. 근데 이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가지 다른 거 다 똑같 250이고 아마 이제 기본급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기본급에 좀 더 적게 배분이 되고 연장근로 수당에는 가산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배분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총 근로시간 수는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연장근로 시간 수도 똑같습니다.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장근로 수당에 할 때 연장근로 시간 수 곱하기 1.5를 해서 가산수당을 반영을 해서 표시를 하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복잡해요. 이거 혹시 죄송한데 세무사님 사무실에서 이거 계산하는 엑셀 같은 거 혹시 식 같은 거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희 있는데 영업 비밀이라 공개 안 하시나? 근데 이제 복잡하시긴 하는데 요거 하나 다음 응용 한 번만 해보시면 이거 하시면 이제 약사님들이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약국이고요. 점심시간 1시에서 2시 휴게 시간이고 평일 아침 7시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인데 격주로 근무를 해요. 그런 세전 250만 원인 전산요원의 기본급하고 연장근로 수당은 이거 나눌 수 있으면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죠? 어렵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방정식이네. 이게. 그러니까 격주로 우리는
그 배운 지 오래돼서 1차 방정식까지만 가능해요, 이제. 아, 이게 이제 1차. 어떤 경우에는 3주마다 이렇게 그 토요일 날 휴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다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먼저 그 첫 주에는 토요일 날 근무를 하니까 아까 연장 근로가 5시간이라 토요일 4시간에서 49시간을 일하게 되죠.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빠지니까 그 45시간이 될 거죠. 네. 그다음에 주휴수당 감안해야 되니까 주휴수당이 2번 2주마다 돌아가니까 8을 2번 더하고 나누기 14를 해주는 게 왜냐하면 2주 평균으로 하루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알았다. 그러면은 그 3주에 한 번이나 4주에 한 번이면은 그 분모를 늘리면 되겠네요. 네. 경우의 수를 넣고. 3주에 한 번 쉰다 그러면 49 더하기 49 더하기 45에다가 네, 네. 8을 3번 하고 네. 21로 하면 네. 하루치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365 나누기 12 하면 약 239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 250만 원 곱하기 239분의 209 또 239분의 30 이렇게 하시면 기본급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임금 명세서에 저렇게 표시하시면 우리가 웃고 다 이해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복잡은 하네요. 이걸 주시는 분도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받는 분들도 왜 너와 내가 근무 시간이 같은데 네. 명세서가 다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법은 좀 모두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싶은데 한번 해보시면 네. 이제 저기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왜 그 소정근로 시간에 뭐 4.3 이렇게 고반 그게 똑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나누기 7 곱하기 365 나누기 12가 결국 해보면 4.34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임금 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 약사회 및 주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잘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